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선안에 대한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오늘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호남권 공청회가 또 무산됐습니다. 지역의 대표 병원인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나섰습니다. 일방적으로 계획을 바꾸면서 입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도서관 책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남의 작은 서점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했습니다. 영호남의 시도지사가 그동안의 선언적인 협력을 벗어나 만나고 토론하고 협의해 실무협 합의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공직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공무원 연금 문제죠. 정부가 오늘 광주에서 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려고 했는데 회의장엔 발도 못 들여놨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청회가 무슨 여론 수렴이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들어가려는 안전행정부 직원들을 가로막고선 공무원들.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서자 공무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말이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어. 다 알면서 그때 어찌까지 합니까? 이 양반들이 더 이상 열받기 전에 가세요. 에? 곳곳에서 물을 뿌리고 언쟁이 벌어져 포럼이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장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행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국민 포럼을 열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포럼을 열지 못하고 1시간 만에 되돌아갔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여론을 듣고 수렴하기 위한 광주 지역 국민 포럼이 무산된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정부의 의견 수렴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동의 포럼을 하려고 그런 의지만 있으면은 그 전에 아예 대표들과 만나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작된 포럼이 무산된 건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병원들의 입속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확대를 명분으로 몸집을 키우려다가 뜻대로 안 되면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병원이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주 전남 어린이 전문병원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의과대학 부지에 200병상 규모의 신축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 병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반 동안 미적거리더니 결국 어린이 병상을 40% 이상 줄이고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해버렸습니다. 또 건물 신축 계획은 포기하고 전남대병원 안에 병동 2곳을 리모델링해서 이름뿐인 어린이 병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받았던 혜택을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으로 환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의료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호남권 장애인 재활병원은 조선대병원에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분원 형식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자초되면서 재활병원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병원 시설이 엉터리로 설계 시공된 데다 해마다 10억 원 안팎의 적자가 쌓이면서 장애인 의료 서비스는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스스로의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욕 상실인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의 장애인들의 재활에 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병원 규모를 확대하려던 지역 대학병원들. 결국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되면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공공의료 서비스는 외면해버리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세월호 중개 측으로 보건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과적과 부실 고박의 책임이 무겁고 횡령을 하기도 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청해진 해운 임원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을, 나머지 7명에게는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서 더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FTA 협상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 농민회가 성명을 내고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회는 성명에서 협상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회담 장소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꾸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흥정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는 오는 10일 농산물 야적 투쟁을 시작으로 한중 FTA 저지를 위해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들 가운데 훼손돼서 버려지는 책들이 1년이면 수천 권이라고 합니다. 다 세금으로 샀으니까 우리 책인데도 말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동용 도서에 온통 색칠이 돼 있고 일부는 낱장으로 완전 뜯겨져 있습니다. 전문 서적에는 페이지마다 밑줄과 형광펜이 그어져 있고 수험서나 문제지는 답이 다 달려 있어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커피나 라면 국물을 쏟아 얼룩진 책도 있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이 책들은 개인용이 아니라 모두 도서관에 있는 공공도서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이렇게 사용한 탓에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미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서 다른 공책에 풀어보는데 거기 이미 표시가 돼 있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광주시 내 17개 공공도서관에서 폐기 처분한 도서는 1년에 3, 4만 권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오래됐거나 시성이 떨어지는 책도 있지만 훼손으로 인한 폐기 처분도 15에서 20%가량에 이릅니다. 4만 권이 폐기 처분된다고 하면 7, 8천 권에 이르는 엄청난 양입니다. 광주 시민들 모두가 문화 시민으로서 소양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의 자산이니까 소중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폐기 처분되는 책은 그나마 상태가 좋으면 동네 작은 도서관 등에 기증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고물상의 폐지로 팔립니다. 책 읽는 가을 독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의 책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지만 도서관 측에서는 일일이 책값 변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워 수준 높은 문화의식에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인터넷 서점의 할인 공세에 밀려서 동네 서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2주 뒤부터는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데 동네 서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김진선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인터넷 서점마다 마지막을 내걸고 폭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로 할인폭이 제한되기 전 마지막 판매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동네 서점들은 무방비로 애만 태웁니다. 만약 지금이 15년도 책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새로운 책이. 근데 그거를 할인을 해버리면 저희는 이제 내년 신학기 때 좀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출판된 지 18개월이 지난 옛날 책과 초등 참고서 등도 할인폭이 제한됩니다. 할인을 염두에 두고 미리 책값을 높게 산정하는 관행을 깨고 가격 경쟁에서 밀린 중소서점을 살린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서점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배송료와 카드사 할인 등에 대한 규제는 빠져 있어 현재도 편법이 무성한 출판 시장의 혼란은 여전할 거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인터넷 서점이 싸다는 것, 편하다는 것이 벌써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는 목포시내 서점이 한 4, 50군데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점이 지금 종합서점은 5-6군데밖에 안 되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소비자들 역시 당장 할인폭만 줄여 책 가격을 비싸지게 하는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를 찾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에 거품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서점이 적은 전남. 지난 10년간 문을 닫은 도내 서점만 40곳이 넘는 상황에서 도서 정가제 시행이 서점들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호남의 광역단체장들이 그동안의 선언적인 협력을 벗어나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륙 철도 등 두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동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영호남의 행정수장들이 최초로 손을 맞잡고 5월 영령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립 5.18 묘지에서 상생과 화합의 결의를 다진 4명의 단체장들은 본격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조선시대 가명이 위치했던 나주시와 상주시의 복원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상생의 과제도 추출을 하고요.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현장에서 실감하고 왔습니다. 또 국토의 동서 끝자락에 위치한 울릉도와 가거도 주민들의 교류를 이끌고 백신 사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등 7개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이 서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제 지방에서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속도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희망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도 달빛 동맹을 뛰어넘어 민간 교류 협력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88 고속도로의 조기 확장을 추진하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내륙철도 건설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자면서 광주 전남의 향기를 사람 냄새, 문화의 냄새를 같이 맡으면서 그렇게 몸으로 서로 익혀가는 교류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88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니까 자주 소통하면은 그리고 뜻을 세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후배들에게 그런 길들을 저희가 열어야 될 그런 의지들을 다져가는 그런. 동서의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영호남의 광역단체장. 두 지역에 쌓인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교류 협력 사업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울 지역 대학에 진학한 광주 전남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인 제2남도 학숙이 오는 2017년 하반기에 개관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시도 발전연구원에 250실, 500명 수용 규모의 남도 학숙 확충 방안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내년 1월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건립 방식, 수용 인원, 재원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등은 시도가 240억 원씩 모두 480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려 조직 대표와 내부 역량의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용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청회 참석자들은 광주 비엔날레가 20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국비 예산의 삭감, 조직의 불안정성, 모호한 정체성 등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표이사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명망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 탈피 등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비엔날레가 새로운 사업화를 모색하는 한편 지역 미술계와 밀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이달 하순쯤 광주시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시와 의회가 따로 도시철도 2호선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시의회에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